안녕하세요, CATV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FPV 드론 DJI의 아바타 2를 들고 왔습니다. 아바타 같은 경우는 후프 기체로 초보자들이 입문하기에 가장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기체 특성을 살펴보면은 프로펠러 주변에 가드가 있어서 사람이나 물체에 부닥쳤을 때에도 어느 정도 기체 보호 기능이 있어서 입문자들이 날리시기에도 충분히 어려움 없이 날리실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아바타 2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아바타 1에 있던 단점들이 많이 극복이 돼서 어떠한 구성품과 특징들이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에 없던 구성품에 가방이 포함이 되었고요. 이 가방 안에 모든 구성품과 드론 본체까지 한 번에 수납이 가능합니다. 아바타 2 본체가 있고, 기본 동봉된 모션 컨트롤러 3, 양방향 충전 독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게 가격인데요. 아바타 1 같은 경우는 이런 구성품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200만원 근접했는데 128만원이라는 획기적인 가격으로 이 구성품들을 살 수 있다는 게 이번에 DJI에서 마케팅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기존 유저분들이 사용하기 위한 조종기가 기본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로 20만 9천원이라는 가격으로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글 3가 있습니다. 나머지 구성품은 잡다한 것들, 기본 여타의 프로펠러 설명서 구성품들이 있는데 이거는 따로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될 듯 싶어서 일단 가방이 포함됐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만족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바타 2 본체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카메라가 5.3에서 5.4로 변경이 됐는데요. 이 5.4의 가장 큰 핵심은 이미지 센서가 더욱 더 커진 장점을 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출시했던 DJI 에어 3와 동등한 1.3분의 1인치 센서가 탑재되어져 있고, 센서가 커진 만큼 화질이 더 높아졌고 어두운 저조도 환경에서 노이즈가 더 적어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아바타 1과 달리 렌즈 크기가 상당히 커진 모습을 들 수 있는데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배터리가 물리적인 구조가 바뀌었는데요. 아바타 1의 고질적인 충격을 가했을 때 배터리가 분리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배터리가 더 견고하게 락킹되는 개선된 버전으로 바뀌었고요. 프롭 사이즈는 3인치로 동등하지만 가로 사이즈가 기존 아바타 180mm에서 215mm 정도로 더 늘어났기 때문에 요턴 현상이라든지 비행에 불안정한 요소들이 아바타 2로 옴으로써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프롭 방향 역시 기존 아바타 1 같은 경우는 커스텀 드론과 같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바타 2 같은 경우는 위쪽을 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무게중심이 더 낮아져서 비행성 향상에 큰 장점을 두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장 크게 바뀐 점이 하나 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하방 센서 외에 후방 센서가 이렇게 45도 간격으로 배치가 되어져 있어서 아바타 1 같은 경우는 살짝 흐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바타 2 같은 경우는 센서가 더 생김으로써 실내 비행을 했을 때 흐르는 현상을 전체적으로 막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이런 실내 촬영용 드론 소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81dB로 표시가 된 만큼 기존의 아바타 1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음에 재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있는 만큼 이 위협적인 비행을 해서 싫어했었는데 아바타 2 같은 경우는 더 중후한 데시벨로 낮아져서 사람들 옆으로 지나가는 비행을 했을 때에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정도로 상당히 소음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까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가드가 이쪽 부분은 보호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상당히 이 부분이 약할 것 같다라는 단점이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부 분해된 외부 포럼의 사진을 봤을 때에도 플라스틱 감 부분이 두께가 상당히 얇아졌기 때문에 충격에 상당히 약할 것 같다라는 단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보자분들은 케어 플래시를 들어주셔서 수리를 대비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가 절감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느껴져서 원에 비해서 고급스러움이 상당히 빠진 느낌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날아준다면 상당히 좋고, 특히 오포의 이미지 센서 그리고 더 늘어난 전송 거리를 통해서 CE 기준으로는 10km, FCC 기준으로는 13km의 더 향상된 전송 거리를 통해서 멀리 날렸을 때도 놓고 온 경험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또 한 가지 제가 마음에 들었던 점은 아바타
2 같은 경우는 USB C 타입 포트나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이렇게 옆구리에 바로 달려 있어서 상당히 편리했고, 기존의 아바타 1 같은 경우는 이쪽 프롭 안쪽에 있어서 분리하기에도 어렵고 메모리 카드를 뽑아 쓰기에도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돼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방 센서는 모르겠는데 후방 센서 같은 경우는 렌즈가 상당히 돌출돼 있어서 이렇게 돌빵을 당했을 때 렌즈가 기스가 나거나 깨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고글 3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인테그라 고글의 계승을 단 것 같이 배터리가 일체형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맞박에 이마를 덧대는 구조가 더 생겼는데, 해외 포럼을 보니까 이 부분 안에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개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고글을 벗지 않아도 앞에 상황을 볼 수 있는 두 개의 렌즈가 생겼는데, 왼쪽 부분을 살짝 툭툭 건드리게 되면은 고글의 화면이 위쪽으로 작아지는 PIP 기능이 생기면서 앞의 상황을 고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다만 이 렌즈의 화질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리고 노이즈에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넣어줬으면은 더 광각 렌즈에 화질 좋은 CCD를 넣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상당히 좋은 렌즈는 넣어준 것 같지 않습니다. 안테나가 이렇게 팝업으로 접혔다 펴졌다 하는 기능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고글 2와 같이 안테나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뽑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동봉된 안테나 외에는 타사 패치형 안테나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가장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인테그라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렌즈 시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동봉된 다양한 렌즈를 꼽다 껴봤다 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고글 2와 같이 자동으로 시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고 고글 배터리의 장량을 확인할 수 있는 4개의 인디게이터가 있고, 오른쪽에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고글 2 같은 경우는 이쪽에 채널에 숫자를 표시할 수 있어서 주변에 같이 날리시는 분들이 채널의 숫자를 파악하신 다음에 다른 채널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었고, 상당히 뽀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원가 절감 때문인지 그 숫자를 표시할 수 있는 LED가 사라져서 상당히 아쉽게 느껴졌고요. 고글 3의 가장 그래도 큰 장점은 고글 2에 없는 포그 형상을 없앨 수 있는 펜이 따로 생겼습니다. 위에 기능을 끄집어내서 그 펜 기능을 키면은 겨울이나 습기찬 곳에서의 이런 하얀 포그 현상을 단번에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을 들 수 있고요. 그 외에 추가적인 장점을 들 수 있는데, 이것도 영상 뒤쪽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션 컨트롤러 3를 들 수 있는데, 기존 모션 컨트롤러 1과 2에 비해서 상당히 작아지고 컴팩트해진 모습을 들 수 있습니다. 무게 또한 상당히 작아져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아담한 크기를 들 수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고 녹화 버튼 다 있습니다. 플립이나 180도 턴 기능을 들 수 있는데, 이번에 이지 아크로라는 기능이 들어가서 모션 컨트롤러를 통해서 손쉽게 그러한 기능을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었고요. 예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DJI 같은 경우는 텔로라는 조그만 완구형 드론이 있었는데, 원 버튼 클릭으로 그러한 기능들을 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요 모션 컨트롤러 안에 넣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아이디어는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초보자 이상 외에 좀 중급자나 고급자들이 쓰기에는 상당히 안 쓸 것 같고요. 저는 이거 대신 차라리 이 DJI FPV 같이 조종기 세트를 따로 내놓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좀 DJI의 상술인 것 같아요. 이 조종기를 따로 팔아먹기 위한, 이거를 따로 발매를 했으면 사람들이 안 샀을 거죠. 이런 조종기를 따로 구입하지. 그래서 이걸 팔아먹기 위해서 구성품을 따로 이렇게 잡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조종기 3를 보게 되는데요. 기존 조종기 2와 가장 큰 차이점은 앞에 있던 홀딩형 안테나가 이렇게 안에 내장형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무게도 상당히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에 한번 들어봤을 때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이렇게 조구 다이얼이 금속에서 플라스틱류로 바뀌면서 전체적인 원가 절감도 이 조종기에도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게 느껴졌고요. 안테나 부분도 외장에서 내장으로 바뀌었잖아요. 더 깔끔해지긴 했는데 전송거리가 좀 의심스럽긴 하거든요. 이렇게 전방과 하방을 향해서 보통 조종기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그 이면으로 내장을
디자인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외장형에 비해서 전송거리가 안정적으로 나올지 의문스럽긴 하는데 오포 자체가 O3에 비해서 조종 거리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해서 이렇게 내장형으로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원가 절감도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종기의 가장 큰 불만스러운 점은 이 짐벌이 상당히 고급스럽지 않거든요. 저같이 커스텀 드론을 날리시는 분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조종기를 사용하실 타입인데 그 짐벌 같은 경우는 금속 재질의 CNC 짐벌을 사용하시는데 이거는 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내장된 이런 싸구려 짐벌을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방식이나 조종기 스틱을 안에 팝업해서 넣을 수 있다는 점은 기존의 조종기 2와 가장 비슷하게 되어 있고 버튼 배치도 똑같이 동일합니다. 100%. 처음에는 구입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왼쪽 모드 2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왼쪽과 같이 달랑달랑 거릴 텐데 이 부분을 뜯어서 렌치로 돌리시게 되면은 풀어지면서 이렇게 위쪽에 갔을 때도 제자리에 있고 아래쪽에 갔을 때도 제자리에 있는 모드 2 방식으로 꼭 변경을 하셔서 웹모드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터리 허브가 생겼는데 전에 아바타 1 같은 경우는 충전 허브가 막대기로 돼 있어서 그냥 꽂아가지고 덜렁덜렁 거리는 상태에서 USB-C 타입 포트를 꼽아서 충전을 했었는데 이렇게 안정적인 케이스가 생김으로써 보관도 용이하고 이거를 외장 배터리로 사용해서 일반 맥립과 같이 핸드폰 충전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이 생겨서 그 부분은 환영할 만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전체적인 조종기를 빼고 이 구성이 128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모든 걸 용서해 주긴 하는데 좀 약간 내피셜을 들자면은 고글 3가 상당히 조금 인테그라의 행보를 계승했기 때문에 고글 2의 더 고급화된 버전이 또 따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던 조종기 2와 모션 컨트롤러 2로 아바타 2를 조종할 수 없지만 추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해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기는 이게 어느 정도 시장이 풀렸을 때 펌웨어를 통해서 풀어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한 6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시장에 팔렸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DJI에서 고글 펌웨어와 동시에 고글 더 고급화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고글 2를 활용하셔서 커스텀 드론이랑 아바타 1이 지금 중고 시장에 저렴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바타 1을 운용하시다가 나중에 때 시점에 아바타 2를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듯 싶고 또는 지금 전체적으로 나는 아바타 2를 당장 날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전체적인 가격이 많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바로 구입하셔서 날려도 상당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톤 이슈가 아바타 1에 있었잖아요. 전체적인 가로폭이 좁고 높이가 높기 때문에 날리다가 이렇게 바로 제끼면은 헷가닥 넘어가는 요톤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100% 요톤 이슈가 없어진 것 같진 않고요. 영상을 보시면은 살짝살짝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금방금방 자세 제어를 하고 아바타 1보다 빈번하게 보였던 요톤 이슈는 상당히 그래도 빈번하게 줄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말 비행 프롭 소리가 조용해서 옆에 사람을 지나가면서 찍을 때도 위협적인 모습이 없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다음 2편 영상에는 아바타 2를 실제로 날려보고 그 비행 소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아바타 2의 가장 획기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기존 내장된 메모리 용량이 20기가에서 46기가로 더 늘어났고 그 메모리 전송도 핸드폰으로 전송할 때 무선으로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 기능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고글을 쓰고 혼자 날리기에는 상당히 좋은데 옆에 사람을 가끔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바타 1이나 고글 2 같은 경우는 유선 케이블을 고글에 연결해서 유선으로 덜렁덜렁 거리는 모습으로 옆에 사람과 비행 영상을 공유를 했었는데 아바타 2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 고글에 있는 영상을 핸드폰으로 전송해서 옆에 사람과 비행 영상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아바타 2의 구성품과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CA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